가난이 문틈으로 들어올 때 행복은 대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 빈곤함 이런 얘기를 하면 요새 가난한 사람들이 어딨냐, 다 그래도 보통의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생각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면 뭐가 가난입니까? 밥 세끼 먹으면 그냥 가난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반찬이 좀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큰 차이를 가져오죠. 또한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래도 마트든 백화점이든 아울렛이든 가서 새 옷을 사주고 새 옷을 입히고 이러는 것과 그냥 당근에서 혹은 중고 마켓에서 남들이 입던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입히는 것과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고로 사서 싸게 사서 입히는 거 충분히 괜찮죠. 근데 어쩌다가 어르는 게 아니라 모든 의류를 애들에게 3,000원 5,000원짜리 옷만 사서 입힌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 이제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한 자신의 부모들은 매일같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늦은 시각이든 일만 하고 있고 자기가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같이 어디로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가난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사는 주거 형태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친구들은 넓은 아파트에서 쾌적한 공간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아무리 봐도 깨끗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혹은 이 주변에 이제 주거 환경들이 별로이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또한 가난한 것과 상관없이 이 부모가 게임에 빠져 살고 술에 빠져 살고 유흥에 빠져 살아서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식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가난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고 냉장고 문 열어봐도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불행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부모라고 하는 이들이 자식의 밥 먹는 것도 챙기지 않고 옷 입히고 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 챙기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애들 때리기나 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겠습니까? 가난하다 못해 되게 불행한 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떤 성인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물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수성가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소수이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대체로 이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에 굴복당해서 되게 젖어들어서 되게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 사는 이제 남자애들이 정말 제일 잘 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태권도 학기도 사범 되는 게 최고의 직업입니다. 여자애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뭡니까? 머리 미용 기술 배워가지고 미용사 되는 거,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라고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애시당초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군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약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외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그런 직업들은 그렇게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 투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조차 어려워서 거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을 결정한다. 부모의 재력이 자식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과거보다 앞으로의 시대가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중산층들이 되고 이번에 연끌 B2로 많이 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층민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사는 게 이제 빡빡해지고 힘겨워지고 더 이제 안타까워지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 와중에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제 아이들이 더 이제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집안에 가난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가족들 간의 관계에도 불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다 보면요 애들이 가출하기도 하고, 가출해서 뭐하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동물처럼 남자애들 여자애들 뒤엉켜서 그러고 사는 거죠. 그리고 개막장짓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걔들이 뭐하고 살겠습니까? 뭘로 돈 벌어서 영비 마련하고 먹고 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짐승 같은 짓거리들이 벌어진다. 근데 그걸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겠냐라는 겁니다. 참 서글프고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이 들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최대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발병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자식들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자식들 키워야, 그래야 자식들이 올바르게 크기도 하고 또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보통의 삶을 산다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장들이, 엄마나 아빠가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오직 자식들에게 집중하고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삶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잘 좀 개척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